24장을 이분이 이제 현대자동차 와서 한 5년 원가 자감을 했고, 이분이 그러시더라고. 현대자동차가 계속해서 흑자 전환을 이룬 게 아마 자기 덕도 있을 거다. 그래서 자기가 하면서 원가 절감을 30% 이상 해줬대요. 자, 그 후로 지금 품질도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계속 한 건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좀 하려고 좀 추진 중인데, 계속해서 24장 정리를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깨알같이 써가지고. 일본 사람들 꼼꼼하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또, 지금 촬영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망목 특성까지 하고요. 동특성은 계산이 조금 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요. 좀 오래 걸리고, 글자를 좀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좀 이제, 어렵죠.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할 것이 이제 노이즈 쪽에 대해서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동특성 쪽으로도 좀 하고, 좀 빨리 진도를 좀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이즈의 대책은 뭐가 있겠느냐. 그럼 노이즈의 대책은 무시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무시를 해버리면 결국은 상당히 위급한 상황을 처리하죠. 두 번째로는 제어하거나 제거한다. 뭐 표준화라든지 예방 정비 활동 또는 뭐 어떤 공차 최소화, 그 다음에 뭐 5S 또는 풀프루핑 등을 통해서 제어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어 또는 제거의 결정 방법으로서는 비용과 품질의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제 실장 손실함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여기다 부여하기 때문에 제 실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뭐 간단히만 설명하면은 얼마나 많은 노력에 대비해서 시간 비용이 소요되는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꼭 이 실행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들, 그런 관점에서 제 실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 노이즈 영향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는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비용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이즈 영향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온라인 다고치 기법이 유용한데, 이것들은 뭐 제철소, 제철 품질 관리, 또는 뭐 당분 피드포워드 제어, 피드백 컨트롤이라든지 피드포워드 컨트롤. 피드포워드 컨트롤은 이제 어댑티브 컨트롤이라고도 그럽니다. 능동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ABS 아시죠? ABS 브레이크 시스템 아시죠? 그게 이제 이러한 컨트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시켜 가면서 제어를 한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로서 또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노이즈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파라미터 디자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신. 그래서 어떻든 간에 파라미터 디자인을 잘 사용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발 단계는 3단계로, 시스템 디자인은 어떤 컨셉 디자인이죠.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는 그런 방법입니다. 시스템 설계는. 그래서 사용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QFD는 기존에 있는 제품은 잘 맞습니다. 품질기능 전개가. 그 다음에 이제 트리츠는 창조적인 문제 해결 이론, 그래서 러시아에서 나온 방법이고, 그 다음에 퓨란 분이 어떤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개념을 이렇게 접해가면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에서는 이제 퓨를 많이 씁니다. 퓨. 그 다음에 창조성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브레인 스토밍이라든지 어떤 브레인 라이팅, 또는 뭐 이 KJ법,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레벨을 뭐 3차 레벨에서 2차 레벨로 수합을 하고 2차 레벨을 다시 1차 레벨로 이렇게 수합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들. 그래서 KJ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도 일단 일본 분이 만들어낸 겁니다. 가와사키 즈루란 분이 만드는 법이 이제 KJ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파라미터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양식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아까쯤에 파라미터 양식을 제가 보여드렸죠. 파라미터 양식이 바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뭐 목적하고 뭐 좀 더 이제 시스템, 하부 시스템, 팀장, 팀원 이런 것도 쭉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양식을 그대로 쓰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식은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어떤, 여러분들 추진하심에 있어가지고는 이 방법대로 쭉 추진을 해 나가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확인 실험을 꼭 해봐야 됩니다. 확인 실험. 확인 실험을 안 한 것들은 좀 문제가 있죠. 다음에 이제 허용차의 설계는 뭐냐. 산포를 좀 더 감소시키기 위해 가지고 일단 그 파라미터 설계에서 결정된 저인자 값을 중심으로 더욱 세밀하게 조정하는 거예요. 비용과 어떤 품질에 적절한 어떤 타협점을 찾아서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사부 시스템의 분해부터 해서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문 닫는 힘에 산포의 원인이 있다. 그런다면은 이것은 어떤 차체하고 문하고 어떤 밀폐 간격 산포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웨더 스트립 있죠. 어떤 고무로 이렇게 쫙 덮여지는 것들 있죠. 웨더 스트립인데 그것들에 산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문 여닫는 힘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바깥에 어떤 그 윈드 노이즈가 그대로 다 들린다 이겁니다. 또 더 심한 경우는 물도 새요. 누수가 돼요. 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차는 여러분들 에쿠스라든지 벤츠 타보셨죠? 아직 못 타보셨습니까? 에쿠스라든지 벤츠를 타보면은 문 닫는 소리가 틀려요. 티코 타신 다음에 티코 닫히면 어떤 소리 납니까? 경금속 소리 나죠. 땡 소리 나는데 약간 좀 좋은 고급차 닫히면 텅 소리 나죠. 묵직하면서 좀 도화 설계부터가 틀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급 제품에 이렇게 이 도화를 설계를 하려면은 이와 같은 쪽을 다 스킵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스킵을. 웨더 스트립 뿐만이 아니고 힌지, 도화, 바디, 레치, 그 다음에 에어 관련한 그런 디자인 다 돼야만 이게 고급 도화 디자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우선적으로는 웨더 스트립이 문제가 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포드 자동차에서 93년도에 이걸 프로젝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웨더 스트립의 어떤 이상 기능이 뭐냐? 이게 제대로 밀폐가 돼 있어야 되겠죠. 밀폐가. 그죠? 밀폐가 안 돼 있으면은 이게 바깥에 소음이 들리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그 차관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이렇게 심했던 것들이 산포를 감소시키면서 감도 조정을, 편전치 조정을 통해서 아주 좋은 물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개치가 하는 그런 장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웨더 스트립에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밀착을 시킨 장비를 만들어서 여기다 압력을 가해줬어요. 압력을 가해주면서 압력계를 잰 거죠. 그랬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이게 벌어지느냐, 즉 어느 정도까지 밀폐력을 유지를 하느냐, 그것들을 그 아웃풋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동특성으로 본 거예요. 그죠? 시그널을 주면서 밀폐력을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면서 이게 압력을 계속 불어주면서 밀폐력이 된 것들을 Y로 봤기 때문에 동특성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비싼 측정 장비입니다. 7만 불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포드가 튼튼한 회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투자를 했겠죠. 7만 불이 들었었는데 이 경영층이 이걸 함으로써 이익이 상당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왜? 다른 웨더 스트립 개발할 때도 전부 다 통일해서 이거 하기 때문에 달리 짱구 돌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 장치만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노이즈 전략이다. 즉, 어떤 하이 에어프로, 즉, 아주 강한 바람 같은데, 오래된 그런 것들 쓴다든지, 또는 미스얼라인드, 좀 잘 안 맞는다든지, 또는 젖어 있다든지, 이러한 웨더 스트립 쓴 거하고, 그렇지 않고 아주 건조하고, 잘 맞고, 그 다음에 아주 새로운 거에 대해서 해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이즈 전략을 세워서 저연자를 고려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확인 실험 결과 상당히 좋아졌죠. 상당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산포도 감소가 되고, 그래서 차세대 웨더스틱 개발 위해서는 어떤 수단하고 실험 장치를 확보를 했었고, 그 다음에 파이어 파이팅을 미연에 방지했다. 뭐 이것저것 해보고 하는 거가 아니라 일단 이 장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이거 해보니까 이 산이 아닌가벼, 저거 해보고 저 산이 아닌가벼가 아니라 파이어 파이팅이 미연에 방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도요타 미연 방지수법 잠깐 설명을 드렸죠. 굿 디자인, 그 다음에 굿 디스커션, 굿 디자인 리뷰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발 기간이 약 3분의 1로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제품군에 따라 가지고 다 이것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개발해 놓으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뉴F 소나타에도 쓰고, 그 다음에 에쿠스에도 쓰고, 산타페에도 쓰고, 다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들을 얼마나 이익이에요. 이거 하나 개발을 해 놓으면 굉장한 어떤 효과를 발휘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이것들은 말씀드린 겁니다. 파라미터 설계할 때 이러한 것들을 중시하면서 설계를 하십시오. 했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손실함수는 일단 7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마라노비스는 양품, 불량품의 자동 검사에 이용을 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선행성을 있고, 경쟁자보다 먼저 기술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품 계획 이전에 어떤 기초 기술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할 수 있고, 범용성은 여러 가지 종류에 다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재현성은 노이즈 인자에 둔감한 최적 조건, 그 다음에 실험실 결과를 생산 현장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LCD 프로젝터를 개발할 때 이 팬을 개발을 해줬어요. 팬이 여기가 3개가 들어갑니다. 냉각 팬이. RGB 이런 것들을 이 안에가 들어보면 구조가 있는데, 이게 식혀야 되기 때문에 팬이 3개 들어가면 시끄럽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캐논 컷을 했었는데 36dB가 목표였어요. 캐논께 그 당시에 40dB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기 위해서는 36dB는 맞춰야 된다. 그거 한 목적도 있습니다. 왜? TV 사업이 이제 브라운관 사업이 사양길이 접어들기 때문에 프레토론 있죠. 평면 TV 아니고는 이런 보통의 브라운관은 사양사람이 곧 했다 이거죠. 그것을 없애려면은 구조조정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사원들을 뭔가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사업부를 새로. 지금은 아주 잘 런칭이 됐어요. 제가 제 1세대 이제 개발했을 때 하나의 도움을 줬었죠. 그래서 그 당시 할 때 동특성을 썼어요. 즉, 회전수에 따라서 이거의 소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전부 다 면밀하게 해가지고 팬 테스트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팬 테스트에 대해서. 근데 저희 CTO가 그 배구현 CTO라고 일전에 한번 신문에 나왔죠. 디지털 TV의 아버지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미국 CES 라스베이거스 그 전기 그 박람회 있죠. 전자 무슨 박람회에서 이번에 상 받았어요. 그 디지털 TV 명예 전당에 그분도 헌액이 됐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이 실험 기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원시적인 기법이다. 이 상당히 원시적이다. 이거 뭐 아프리카 토인들이나 쓰는 거지. 공공연하게 좀 비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뭐 가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트윈타에 가서 설명을 하면은 뭐 엘지브라를 찾고 막 대수학을 찾고 막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야, 그건 뭐냐? 다국지가 뭐냐? 하고 이제 막 무시를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자기가 이거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언제까지 못 풀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걸 저는 지금까지 문제 나왔을 때 다국지 써가지고 거의 한 달 만에 해결됩니다. 웬만한 것들은 설계 문제라면. 그래서 이거 해결해가지고 모카품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가서 모카품 놔두고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조용하거든요. 얼마나.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33dB까지 떨어졌어요. 33dB까지 나왔어요. 오케이. 양산에도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정도면은. 설사 3dB 까먹더라도 36dB에는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조용했어요. 그래서 천정형에 붙는 게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그 후로 이게 LCD 프로젝터가 굉장히 싸진 거예요. 국산화를 시켰기 때문에. 하기 전에는 보통 1500 이랬어요. 저것들이. 근데 딱 만들고 나니까 일본 업체에서 덤핑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 안 뺏기려고. 덤핑 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 500 정도 주면 아주 좋은 거 사요. 심한 경우는 이제 HP도 만들거든요. HP는 400만 원 이하 줘도 사요. 그죠? 그래서 마니아들은 이제 여기다가 또 야동들 하나씩 깔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보기 위해 가지고 또 사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제가 선물을 몇 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프린터도 제가 선물을 받아봤어요. 개발해줬더니 사업부에서 고맙다고 프린터를 선물을 보내왔더라고요. 연말에. 고맙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쫄짜리 그 비애란 게 그런 거죠. 그죠? 제가 가지고 절대 못 갖는 거죠. 그죠? 못 갖는 겁니다. 그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개발했더니 그분들이 이 LCD 프로젝터를 저한테 한 달을 주면 좋은데 LCD 프로젝터는 안 주고 포인터를 주더라고요. 이걸. 컨트롤러하고 포인터하고 한꺼번에 붙어 있는데 이 두 개를 가져와 가지고 고생하셨다고 이 포인터를 줬었는데 포인터를 제가 한 대 갖고 또 한 대는 또 상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와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소리가 굉장히 많이 큰 거. 이게 좀 커져, 굉장히 높아요. 이 정도면 한 40, 한 3dB 이상 될 것 같아요. 좀 떨어진다. 이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라버스 디자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보면은 노화가 되면서 확실하게 그 차이가 나요. 라버스 디자인 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는 이게 결국은 라이프 사이클 그 수명 주기 동안에 성능 즉 또는 소음이라든지 이것들이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변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좀 있으면 잘못하면 이게 이제 설명돼도 좀 차이가 날지 몰라요. 차이가 나면 저희들이 여기서 강의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빨리 바꿔야죠. 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 저기 그 뭐죠? 다말 바꿔야 되나? 다마가 수명. 가끔 이제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항상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버스트 디자인 필요성. 결국은 저희들이 돈 벌자고 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은 경쟁력 향상이 있어요. 경쟁력 향상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포 시큐 시그마의 가장 핵심 부분이 라버스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버스트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개발 등급이 있거든요. 개발 1, 2등급, 개발 3, 4등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일단 신제품 개발할 때 있어서 DFS 쓸 때는 그 라버스트 디자인이 굉장히 위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임 과장님 교육 오시게 되면 저를 또 만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아마 라버스트 디자인 설명을 좀 들으실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트리즈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죠. 아가침에 공차 해석도 해요. 크리스탈 볼도 실습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거치고 쉽게 말하면 회사마다 R&D 프로세스가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게 좋다 강요한 게 아니고 다른 회사 그것을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부정한 점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본인들 프로세스에. 그래서 보게 되면 제일 벤치마킹을 잘하는 회사가 어디냐? GE입니다. GE가 제일 잘해요. 벤치마킹은. 그러니까 GE는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원가 절감을 제일 잘하는 업체가 어디냐? 일본의 어디다. 그죠? 신상품 기획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 다 조사를 했어요. 50여 개 업체를. 전 세계에 제일 빵빵한 데를. 그래서 그것을 한 3, 4년간 내려가지고 자기 프로세스로 딱 내놔요. GE의 MPI 프로세스가 바로 그겁니다. 그죠? New Product Introduction 또는 이제 New Product Development라고 그러는데 상품 기획서부터서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먼저 고객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트리치로 어떤 그 아이디어를 발상을 하면서 컨셉 디자인을 쭉 해 나가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디자인이나 또는 프로세스 디자인을 다고치로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토러런스 그 허용차에 대해서도 다고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그 공정 쪽에서도 다고치를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밀접하게 이렇게 이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어떤 것을 이용하냐 이거죠. 회사에서 게이스를 하느냐, 추측으로 이걸 때리느냐, 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 같다 투표제로 하느냐, 또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래서 트라이얼 에러 방법으로 하느냐, 또는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쓰느냐, 다고치 방법을 쓰느냐, 또는 어떤 기술 서적을 이용하느냐, 그런 것들인데, 월드 클래스 엔지니어링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잘 생각을 해서 이용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델파이 라버스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예요. 최근의 결과라고 봅니다. 다고치 신이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지도하고는 곧바로 그 다음에 델파이로 날아가 유럽으로. 유럽 가서 또 지도하는 거예요. 유럽 가서 지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1년에 뭐 상당히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투자는 약 246만 불 정도 썼는데 세이빙은 자기들이 평균해서 봤을 때 한 1600만 불 정도. 그죠? 얼마입니까? 이게, 이게 좀 칠자가 이쪽으로까지 된 것 같은데 10만, 100만, 1000만 원. 한 이 정도. 그 정도 됐죠.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이 한 이 정도. 이 훈련 비용이 꽤 들어가죠. 엑스퍼트 트레이닝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알아야지 뭐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5days 세미나에 16만 불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럼 하루에 3만 불 이상 받는 거예요. 3만 불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은 10만 불. 하루에 최대 한 8천 불 이 정도 받죠. 여기 가면은. 그 다음에 이 실험하는데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뭔가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만 투자가 이루어지면 최소한도 그 수배에 달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FS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이 QFD 프로세스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QFD가 4단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시장의 세계로부터서 그 기술의 세계로 바꾸게 되죠. 고객의 요구 조건들을 그 기술의 세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기술의 세계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KJ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4배로 잘 나눈 다음에 그것들을 부품으로 바뀌게 되죠. 부품으로 바꿔가지고 부품을 최적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제조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제조 기술. 그 다음에 생산 공정에 가서는 어떻게 가면서 폴스텝으로 나눠져 있어요. 폴스텝으로. 그랬을 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디자인 FMEA가 들어가죠. 디자인 FMEA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정에 가면 이제 PFMEA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순서로 이렇게 쭉 되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방법으로 트리즈, 그 다음에 이 수학, 이 디자인 안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이 컨셉 실렉션 하는 데 있어가지고 퓨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서 이번에 실험을 통해서 일단 투스텝 오토메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토러런스까지 최적화를 시킨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중에는 일단 그 매니지먼트 리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반드시 윗사람들 승인이 필요한 거죠. 나중에 지나가면은 나는 안 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비용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밸런스 스코어 카드 템플릿을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DFSS에 템플릿도 있습니다.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용하면은, 예를 들어 식스시그마를 배우셨다고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거의 품질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관리를 해 나가면서 그 G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리를 쭉 해 나가요. 양산 전후 같은 거 계속 따지고, 그래서 템플릿 관리로 쭉 해 나가죠. 자, 그래서 다고치 박사는 지금 보면은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아침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이클이 설계가 만족할 때 수준까지 또는 시간이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더라. 그래서 라버스틴에서 한 연구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많이 구매회사들이 일본한테 많이 당했죠. 저희보다는. 그죠? 좋은 컨셉을 해놓으면 일본 애들이 가가지고 그걸 제품으로 기능 잘 해가지고 그 제품으로 만들어서 출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일본 애들도 상당히 영악해져가지고 특허도 출원도 안 해요. 특허 출원하면 당장 그걸 이용을 해먹기 때문에 앞으로 특허도 출원하지 말자. 지금 그런 상태까지 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은 일단 여기 동특성은 일단 내일 하기로 하고요. 일단
하지만 동특성 말씀 여러 번 드렸었죠. 예,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특성도 보게 되면은 그 아까쯤에 망목하고 망대, 망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기능창법은 나중에 이제 그 장표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하도록 하고요. 영접 전류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능창에 대해서는 그 장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블리치는 제가 간단하게 아까쯤에 오메가 변환을 쓰면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수 블리치를 많이 써요. 실제로. 개발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소비자 평가단이 있죠. 옷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브랜드 명을 감춥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점수로 해달라고 그래요. 그것을 개수치 처리하는 거예요. 개수치 처리로. 10점 만점에 몇 점씩 주십시오. 그러면 8점, 9점 이런 거 줬을 때 그것들을 개수치 처리할 수가 있다 이거 말입니다. 그랬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에어컨이라든지 어떤 화상 품질 이런 것들에서 다 개수치를 써가지고 판별을 하죠. 자, 그럼 오늘 이제 제가 저런 이제 정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직교표하고 동특성하고 그 실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계산기가 꼭 필요하거든요. 계산기가 고학년 계산기가 없으면 상당히 좀 그 하기가 어려워요. 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고학년 계산기를 꼭 가져오셔가지고 했으면 쓰겠습니다. 자, 뭐 갈 길이 좀